자, 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 속에 있는 지폐 한 장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그냥 뻔한 범죄 스토리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가진 가장 막강한 권력, 그러니까 부를 독점할 권리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아주 대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 이 사람들을 약간 연금술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옛날 연금술사들이 철을 금으로 바꾸려고 용을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종이나 쇠조각에 가치를 훅 불어넣어서 아예 국가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해킹해버리려고 했으니까요. 자, 위조범과 화폐의 진화, 이 흥미진진한 쫓고 게임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 평범한 종이 쪼가리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힘을 부여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가 매일 쓰는 지폐,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냥 특수 잉크 묻은 종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집도 구하고 내 미래까지 설계한단 말이죠. 화폐라는 이 거대한 물리적 환상을 살짝 걷어내보면요, 그 뒤에는 진짜 엄청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한 나라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죠. 섹션 1. 종이에 불어넣은 연금술. 화폐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거대한 전쟁 무기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1억 8,200만.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영국의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찍어냈던 가짜 영국 파운드화의 액수입니다. 작전명 베르나르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위조 작전이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독점해야 할 화폐 발행 시스템이 오히려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아주 치명적인 전쟁 무기로 쓰인 겁니다. 정말 기발하면서도 무서운 역사적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요, 이 위조 지폐가 그냥 물건 공짜로 사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SS 소령이었던 베르나르트 크리거의 지휘 아래에 강제 수용소에서 무려 142명의 유대인 장인들이 차출됐어요. 이 전문가들이 특수 종이, 워터마크, 심지어 일련 번호까지 당시 보안 기술을 완벽하게 베껴버렸습니다. 영란은행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패닉에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나치의 진짜 목적은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정부랑 경제를 못 믿게 만들어서 대중의 신뢰 그 자체를 박살내는 거였어요. 화폐 시스템이 국가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야말로 국가 주도의 해킹 사건이었던 셈이죠. 이로써 섹션 2,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위조의 미학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거대한 국가 규모의 전쟁 무기로 쓰인 위조도 있었지만요, 때로는 화폐 시스템 자체가 가진 아주 작은 구멍, 그 맹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 기회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도 가끔은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실수는 위조범들에게 아주 완벽한 빈 캔버스를 던져주는 꼴이 됩니다. 정부의 사소한 디자인 실수 하나가 어떻게 범죄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꽤 기발한 사건인데요. 1883년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V니켈 사기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자유의 여신상이 떡하니 박힌 새로운 5센트 동전을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전의 센트라는 단어를 아예 빼먹은 거예요. 게다가 크기도 5달러짜리 금화랑 거의 똑같았고요. 당연히 위조범들이 이 대박 찬스를 놓칠 리가 없죠. 이 5센트짜리 동전에다가 겉만 살짝 금도금을 입혀서 상점에 가서 5달러짜리인 척 내민 겁니다. 세상에 단어 하나 빠진 아주 단순한 디자인 실수 때문에 단숨에 100배의 수익을 올리는 엄청난 해킹 취약점이 생겨버린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미국 정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부랴부랴 동전 뒷면에다가 센트라는 단어를 큼지막하게 박아 넣어서 이 어이없는 보안 취약점을 황급히 막아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위조범들의 이런 엉뚱한 도발이 결국 국가의 방어 시스템을 자극해서 끝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뻔뻔한 해킹 덕분에 국가 화폐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정교하게 진화하게 된 셈이랄까요? 자, 이제 섹션 3으로 넘어갑니다. 뉴턴과 런던의 위조범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문장이 딱 나옵니다. 그는 위조범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신문하면서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쳤고 결국 그들 중 여러 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탐정이 누굴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사관하루 밑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바로 그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진짜 의외죠?
우리는 그를 과학자로만 알지만 사실 뉴턴은 살해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영국의 화폐 시스템을 목숨 걸고 지켜낸 아주 무자비하고 집요한 탐정이기도 했습니다. 1696년에 뉴턴이 조용한 대학교를 떠나서 런던 탑 안에 있는 왕립 조폐국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이름만 걸어두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깔린 너덜너덜한 헌돈을 싹 다 걷어들이고 위조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새 화폐로 교체하는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파운드화의 기준을 은에서 금으로 바꾸는 틀도 마련했고요. 한마디로 영국 국가 경제의 보안 시스템을 아주 혁명적으로 갈아엎은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사실은 당대의 해커들을 때려잡고 화폐의 신뢰성을 지켜낸 최전선 수호자였다는 사실, 이거 진짜 영화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섹션 4입니다. 화폐는 종이가 아니라 약속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이내믹한 범죄의 역사에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통찰은 대체 뭘까요? 옛날 미국 남북전쟁 이전 상황을 보면 화폐의 진짜 본질이 딱 보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연방정부가 돈을 일괄적으로 찍어낸 게 아니고요. 무려 8,000개가 넘는 민간기관이랑 은행들이 제멋대로 자기네 지폐를 마구 찍어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완전 개판, 아니 대혼란이었죠. 통화량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위조 지폐가 그냥 온 동네에 굴러다녔으니까요. 결국 국립은행법이 딱 제정되고 나서 이제부터는 국가가 보증하는 단일화폐만 쓴다. 이렇게 중앙은행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야 이 미친 무질서가 겨우겨우 진압됐습니다. 인류가 화폐를 어떻게 진화시켜 왔는지 그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면 흐름이 명확합니다. 9세기 중국에서 처음 지폐라는 게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요. 1600년대 후반쯤 오면 유럽 은행들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담보로 잡고 종이돈을 발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860년대에 미국의 국립은행법 같은 제도들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정부가 든든하게 보증하는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싹 안착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진짜 물건에서 오직 국가의 막강한 권위다, 떡하니 버티고 있는 종이 쪼가리로 사람들이 믿음을 완전히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을 전문 용어로 신용화폐, 영어로는 피아트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사실 종이 자체로는 아무런 내재적 가치가 없잖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믿는 신뢰, 그리고 국가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본 그 똑똑한 위조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훔치고 해킹하려고 했던 건 종이에 발린 잉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와 대중 사이의 끈끈한 약속, 그 시스템 자체를 깨무수려고 했던 거죠. 옛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다가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달러당 420억 마르크라는 말도 안 되는 초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국가 경제가 그냥 먼지처럼 붕괴해버렸습니다. 위조지폐범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듯 쓰는 이 현대의 금융 시스템, 겉보기엔 철옹성 같지만 사실은 신뢰라는 아주 얇은 실타래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연약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이 거대한 약속과 신뢰가 산산조각 난다면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혹은 은행 계좌에 찍혀있는 그 숫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